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의 저자 타라 웨스트오버는 1986년생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작가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도 극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다호주의 문명과 단절된 외딴 산간 지역에서 극단적인 몰몬교 원리주의를 신봉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17세가 될 때까지 단 하루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나라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부와 공교육 시스템 그리고 현대의학을 사탄의 도구로 여기며 철저히 불신했고 가족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을 신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약초 치료사이자 조산사로 활동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지만 남편의 극단적인 신념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타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배움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독학으로 공부하여 브리검 영 대학교에 기적적으로 입학했고 그곳에서의 뛰어난 성취를 바탕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펠로우십을 받아 연구했으며 마침내 세계 최고의 지성이 모이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역사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교육이 가진 경이로운 변혁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회고록 에듀케이티드는 2018년 출간된 이후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출간 즉시 8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21세기 가장 중요한 회고록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무려 67주 연속으로 오르는 대기록을 세우며 400만 부가 넘게 판매되었고 아마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책의 울림은 유럽으로 건너가 영국에서는 선데이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장기간 유지했으며 독일에서는 슈피겔 베스트셀러, 프랑스에서는 리브르 에브도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유럽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CBC 캐나다 리즈상을 수상했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베스트셀러 차트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3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출간되었으며 특히 교육의 기회가 제한된 지역이나 억압적인 사회에서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가 인생 최고의 책이라며 강력히 추천 도서로 선정하면서 더욱 주목받았고 타임지 선정 올해의 10대 도서, 굴리진, 초이스 어워드 등 셀 수 없이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완전한 번역서가 출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외에서의 압도적인 성공과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로 인해 수많은 독자들이 원서나 해외 번역본을 통해 이 책을 접하고 있으며 국내 교육계와 출판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라 웨스트오버의 에듀케이티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적 같은 성장 이야기를 넘어서 교육의 진정한 본질과 그 엄청난 힘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을 담은 우리 시대의 걸작입니다. 이 책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단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한 소녀가 교육이라는 밧줄을 붙잡고 어떻게 무지라는 깊은 우물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구속의 사슬을 끊어낸 뒤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하게 그려냅니다. 저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채워넣는 과정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을 형성하며 마침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게 하는 영혼의 변혁적 여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책의 무대는 문명의 불빛이 닿지 않는 아이다호 주벅스 피크라는 외딴 산간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타라의 아버지 진 웨스트오버는 극단적인 몰몬교 원리주의자로 세상의 종말이 곧 닥쳐올 것이라 믿으며 정부를 불신하고 현대 문명을 송두리째 거부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가족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고 공교육을 아이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도구로 여겼으며 병원과 의사들을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들이라며 혐오했습니다. 어머니 파에는 뛰어난 약초 치료사이자 조산사로 활동했지만 남편의 흔들리지 않는 극단적인 신념에 침묵하고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고립된 환경 속에서 타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자라났고 17년 동안 학교라는 곳이 무엇인지 교실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웨스트오버 가족의 일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미국 가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에 가는 대신 아버지가 운영하는 위험천만한 고철 처리장에서 일했고 어머니의 약초 치료와 조산일을 도왔습니다. 헬멧이나 장갑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이 날카로운 쇠붙이와 뜨거운 불꽃 사이에서 일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끔찍한 화상, 뇌진탕, 신체 절단과 같은 끔찍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병원에 가는 대신 어머니의 약초 치료에만 의존했고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뜻이자 믿음의 시험으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특히 타라의 오빠 숀의 예측. 불가능한 폭력은 그녀의 성장 과정 전체에 깊고 어두운 트라우마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숀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와 통제 불가능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의 병을 인정하거나 치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타라에게 끔찍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가했고 이는 타라가 자기 자신의 기억과 경험마저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숀의 폭력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별일 아닌 것처럼 축소했기 때문에 타라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들이 혹시 자신의 잘못된 기억이거나 과장은 아닐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는 바로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억압도 배움에 대한 타라의 내재된 갈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던 그녀는 어머니가 몰래 숨겨둔 낡은 교과서들을 발견하고 촛불 아래에서 밤을 새워가며 독학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몰몬교의 역사와 성경에 대한 책들을 파고들면서 그녀는 자신이 아는 세계 너머에 훨씬 더 넓고 복잡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지적 호기심을 키워나갔습니다. 오빠 타일러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에 진학한 사건은 그녀에게 결정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타일러는 가족 중 처음으로 고등교육의 세계로 떠났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타라에게 교육이 곧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침내 17세가 되어서야 타라는 자신의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정규 교육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ACT 시험을 오로지 독학으로 준비하여 기적처럼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그녀가 마주한 첫 대학 생활은 충격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고 미국 역사에서 노예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역사와 지리, 기본적인 과학 상식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이로운 학습 능력과 강철 같은 의지력으로 다른 학생들이 12년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격차를 밤샘 공부로 메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교수들과 친구들은 타라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역사학과의 캐리 하울리 교수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멘토가 되어 그녀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울리 교수는 타라에게 단순히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료를 비교 분석하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내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타라가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자신의 과거와 가족의 이야기를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의 경험은 타라의 인생을 그야말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받은 펠로우십을 통해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은 그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구하고 토론하며 진정한 학문의 깊이와 넓이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수백 년 된 고풍스러운 도서관과 장엄한 강의실에 앉아 그녀는 자신이 아이다호의 그 외딴 산꼭대기에서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초라한 출신과 눈부신 현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을 느끼며 깊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타라에게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할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용어들을 배웠고 이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체계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오빠 숀의 끔찍한 행동을 개인의 사악함이 아닌 정신질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었고 사회학을 통해 자신의 가족이 속한 공동체의 폐쇄적인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은 그녀에게 과거를 기록하고 증거를 통해 해석하며 진실을 구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놀라운 회고록을 쓰는 단단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빛은 타라에게 그만큼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혹독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식이 쌓여갈수록 사랑하는 가족과의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과학적 지식은 아버지의 창조론적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눈은 가족의 절대적인 권위주의적 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빠 숀의 폭력에 대해 용기를 내어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했을 때 그들은 타라의 고통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녀를 거짓말쟁이이자 가족을 파괴하려는 악마로 몰아붙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변화한 타라와 교육을 거부하고 과거에 머무르려는 가족 사이의 간극은 끝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억의 불확실성 문제는 이 책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타라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억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가족들이 한 목소리로 그녀의 기억을 부인하고 왜곡할 때마다 그녀는 끔찍한 폭력의 경험마저도 자신의 착각이 아닐까 의심하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육을 통해 타라는 이것이 바로 자신을 통제하려는 가족들의 교묘한 심리적 조작임을 깨닫고 그에 저항할 수 있는 지적인 도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일기를 뒤지고 형제들의 증언을 모으고 공식 기록을 확인하는 등 마치 한 명의 역사학자처럼 자신의 과거를 끈질기게 파헤쳐 나갑니다. 책의 후반부에서 타라는 마침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가족과의 완전한 결별입니다. 오빠 숀의 계속되는 폭력과 그것을 묵인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그녀는 결국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살을 애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뿌리와의 단절이 주는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실존적 결단 사이의 처절한 딜레마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고 무거운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결론적으로 에듀케이티드는 교육의 변혁적인 힘을 이 시대에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현대의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장 이야기를 통해 교육이 가진 해방적 가능성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려내며 동시에 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그 민주적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타라 웨스트오버의 용기 있는 증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교육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교육이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과정임을 온몸으로 웅변하는 21세기 최고의 교육서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